경찰관들은 새벽 5시에 윌트셔의 한 사유지에 도착했다. 그들은 비상등을 켜지도 않고 어두컴컴한 시골길을 조용히 이동했다. 그들은 고등법원의 집행 명령과 장관이 발부한 엄격한 수색 영장을 소지하고 있었다. 전날 밤 아무도 거주자들에게 사전 경고 전화를 하지 않았다. 이 작전은 왕실 구성원들 사이에서 관례적으로 오가는 조용한 대화 없이 진행되었다. 그 조용한 시골 저택 안에서 잠들어 있던 여자는 로라 로페스였다. 그녀는 카밀라 왕비의 친딸이자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이다. 그녀에게 그런 법적 수단을 동원하려면 절대적인 제도적 권력이 필요하다. 경찰은 단순히 부유한 친척 간의 의견 충돌 때문에 온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윌리엄 왕자가 몇 달 전에 철저히 비밀에 붙여내린 결정을 집행하기 위해 온 것이었다. 경찰관들은 마치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는 전문가처럼 움직였다. 그들은 즉시 수집하고 확보해야 할 특정 물품들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수색 영장에는 구체적인 장소와 물품들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었다. 모든 법적 서류는 검증되었고 모든 절차적 요건은 완벽하게 충족되었다. 고등법원 판사는 이미 이 물품들이 다른 곳에 영구적으로 보관되어야 한다고 판결한 상태였다. 그날 아침 윌트셔의 한 주택에서 경찰에 압수된 2개의 특정 물품이 발견되었습니다. 하나는 가느다란 은체인에 걸린 눈부신 블랙 다이아몬드 펜던트였고, 다른 하나는 복잡한 안전 잠금 장치가 달린 정교한 사파이어 팔찌였습니다. 감정사들은 이 팔찌의 잠금 장치가 20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두 물품 모두 서류상 일반적인 가문의 유산으로 묘사되지는 않았습니다. 베오버는 해당 물품들을 분쟁 중인 왕실 재산으로 정확하고 냉정하게 기록했습니다. 법률 문서에는 이 물품들이 다이아애나 왕세자비의 유산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상속받은 보석을 둘러싼 지저분한 가족 분쟁에서나 나올 법한 표현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재정 권한을 행사하는 막강한 기관의 언어입니다. 왕실은 이 물품들이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소유물이 아니었으며 그녀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었습니다. 아이시어럼 정확한 법적 지정은 다른 해석의 여지를 전혀 남기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이의를 제기할 여지도 없습니다. 시골 저택에 대한 물리적 수색조차 최악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최악은 로라 로페스를 완전히 옥죄어온 보이지 않는 재정적 덫이었습니다. 경찰관들이 그녀의 집에 들어섰을 때 그녀의 재산은 이미 사라져버렸습니다. 전날 고등법원에 마레바 가처분 신청이 접수되었다. 이 신청으로 그녀의 법적 명의와 연결된 모든 은행 계좌가 즉시 동결되었다. 마레바 가처분은 매우 공격적이고 완전한 금융자산 말소 조치이다. 그녀가 소유한 모든 포트폴리오 개인 신탁 기업 지분이 모두 동결되었다. 그녀는 수년간 왕실의 회색 지대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이러한 부를 축적해왔다. 그녀는 갑자기 돈을 이체할 수도 거액의 변호인단을 고용할 수도 없게 되었다. 반격할 수 있는 능력은 전날 아침에 갑자기 꺼져버린 것이다. 그녀는 아마도 자신의 재정 생활이 완전히 멈춰버린 바로 그 순간을 잠들어 있었던 것 같다. 경찰 작전은 런던 시민들이 커피를 마시기도 전에 끝났다. 뉴스 카메라도 저택 입구에서 기다리는 기자들도 없었다. 윌리엄 왕자의 법률팀은 이미 법원으로부터 엄격한 기밀 유지 명령을 받아낸 상태였습니다. 금융기관들은 법적으로 대규모 자산 동결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쿠츠 은행과 바클레이즈 은행은 소송 절차 외부의 누구와도 상황에 대해 논의할 수 없었습니다. 윌트셔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완전히 봉쇄된
법적 공간 안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영국 국민은 이러한 특수한 법적 공백 상태를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아이잔호칸 대립은 애초에 언론 발표를 통해 공개될 의도가 없었다. 최고 권위와 완벽한 서류를 앞세워 조용히 은밀히 진행되었다. 결정권자 외에는 누구에게도 설명할 의무가 없었다. 로라 로페스는 이 대규모 조직 파업의 최전선에 서 있었다. 그녀의 은행 계좌는 정지되었고 법적 선택지는 거의 전무했다. 두 점의 역사적인 보석은 공식적으로 그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재분류되었다. 이러한 법적 구조를 만든 사람은 이미 완전히 떠나버린 후였다. 윌트셔에서 보낸 그날 아침은 결코 이야기의 시작이 아니었다. 그것은 윌리엄이 몇 주 전에 시작한 일련의 과정의 마지막 지시였다. 이야기는 로라 로페스가 결코 들어가지 않았던 방에서 은밀한 대화 중에 시작되었다. 카밀라는 조용히 비극적인 사태를 겪으며 그 참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윌리엄 왕자로부터 직접 그 대규모 금지 명령에 대해 듣지 못했습니다. 남편인 찰스 왕세자로부터도 대웃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공식적인 법적 통지서를 받고 나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문서는 아무런 맥락이나 설명 없이 클래런스 하우스에 도착했습니다. 그 문서는 간결하고 명료한 절차적 언어로 작성되어 그 심각성을 부인할 수 없게 했습니다. 여왕이 이런 식으로 법적 지진 소식을 접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왕은 가장 먼저 신뢰하는 사설 법률팀에 전화를 걸었을 것입니다. 여왕은 주권 면책 특권이 자신의 연하 왕비를 보호할 수 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주권 면책 특권은 영국 군주와 왕비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녀의 변호사로부터 법적 답변이 몇 시간 만에 극도로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도착했습니다. 헌법적 현실은 그녀가 몹시 두려워했던 바로 그 냉혹한 진실이었습니다. 주권 면책은 특정하고 한정된 개념으로 시민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직 외부의 사적인 혈통으로는 절대 계승되지 않습니다. 영국 법에 따르면 로라 로페스는 단지 금지 명령에 직면한 일반 개인일 뿐이었습니다. 카밀라가 딸을 구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은 없었습니다. 법원 명령을 뒤집을 수 있는 절차적 방법도 없었죠. 윌리엄은 그녀가 그런 가능성을 발견하기 전에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구조를 짜놓은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계모와의 지저분한 공개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싸움에 휘말렸다는 사실조차 깨닫기 전에 싸움의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버린 것입니다. 클래런스 하우스 안은 숨막힐 듯한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든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참모들은 수년간 카밀라가 온갖 어려운 언론 보도를 헤쳐나가도록 도왔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법적으로 봉인된 사건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찰스 왕세자는 이 모든 조용한 참극을 직접 목격했다. 하지만 찰스는 그 순간 카밀라가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찰스는 이미 샌드링검의 한 방에서 장남과 함께 앉아 가죽 서류처를 들여다보며 헌법의 길이 남을 선택을 내렸다. 그는 아내에게 그 만남이나 소명한 문서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그가 말하지 않은 것의 무거운 무게가 그들의 모든 대화에 영향을 미쳤다. 그는 더 이상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까지는 어떤 것들은 말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카밀라의 과거를 이해해야만 이 큰 타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대중의 호감을 얻기 위해 23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녀는 국민의 가장 큰 반감을 사는 인물로 정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공개 석상에 나서기도 전에 이미 조직적인 반감이 그녀 이름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엄청난 대중의 증오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매일같이 쏟아지는 압박을 견뎌냈다. 끝없는 인내심과 언론 노출 타이밍에 대한 초자연적인 감각 덕분이었다. 언제 모습을 감춰야 하고 언제 우아하게 나서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조용한 집에서 시간을 보내대온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윌리엄은 그녀가 20년 넘게 쌓아 올린 모든 것을 꼼꼼히 살펴보았던 것이다. 그는 그 깊은 지식을 활용하여 그녀의 법적 구조가 가장 취약한 부분을 찾아냈습니다. 윌트셔 습격의 근원은 윌리엄의 재정 전략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아무도 이 일이 얼마나 일찍 시작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 순서를 되짚어 봐야 합니다. 윌리엄은 5월에 코널 공국과 관련하여 대규모 재정 발표를 했습니다. 그는 상업용 부동산 포트폴리오에서 5억 파운드를 현금화했습니다. 공식적인 설명은 놀라울 정도로 매끄럽고 당시 정치적 분위기에 완벽하게 부합했습니다. 지역 주택 개발 사업 지역사회, 재투자 그리고 광범위한 구조적 현대화를 약속했습니다. 딱 한 번의 지루한 뉴스 사이클만 만들어낼 법한 발표였습니다. 책임감 있는 것처럼 들려왔고 누구에게도 공개적으로 논쟁할 거리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지루한 공개 발표가 이번 작전의 핵심이었습니다. 해왔던 특정 상업 포트폴리오가 실제로 청산 대상이 되었는지 알아챈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후 궁궐 내부 문서를 통해 해당 포트폴리오가 숨겨진 금융 네트워크 때문에 적발되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 자산들은 20년 넘게 조용히 개인 신탁과 민간 기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들은 왕실 재산 금융 시스템의 회색 지대에서 확고하게 활동하며 왕실 재산을 카밀라의 측근과 가족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유용했습니다. 이러한 금융 거래들은 그 어느 것도 공식적으로 불법으로 문서화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 거래들은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불투명한 영국 군주제를 둘러싼 의도적인 모호함 속에 존재해 왔습니다. 눈에 띄지 않아 문제를 제기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윌리엄 왕자는 이러한 특정 금융 네트워크를 아주 오랫동안 주시해 왔습니다. 그의 고위 참모들은 그에게 이들을 겨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공격적인 행위로 비춰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찰스가 이번 재정 조치를 직접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카밀라 측은 자산 청산을 절대적인 적대 의사 표명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윌리엄에게 훨씬 더 점진적이고 외교적인 재정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들은 윌리엄이 적대적인 의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를 바랐습니다. 윌리엄은 참모들에게 적대적인 의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로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상업용 부동산 포트폴리오의 대규모 매각에 착수했다. 수년간 카밀라의 사생활을 지탱해 왔던 재정적 통로가 완전히 차단된 것이다. 그는 장차 왕이 될 사람이 소유하게 될 자산에 대해 합법적인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 민사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공국은 그의 소유였고 그의 재정적 결정은 완벽하게 합법적이었다. 공국 청사는 최고 기관 권력을 보여주는 광범위하고 구조적인 조치였습니다. 특정 개인에게 즉각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가 아니었습니다. 윌리엄 왕자는 명확하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 보관 이력을 가진 문서가 필요했습니다. 고등법원 판사 앞에 직접 제시할 수 있는 물리적인 증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재정 전쟁이 한창이던 시기에 한 장의 사진이 켄싱턴 궁에 도착했습니다. 그 사진은 소데오비 경매장에서 일상적인 물품 접수 과정 중에 찍힌 것이었습니다.
두 점의 보석이 개인적인 상업적 감정을 위해 준비되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윌리엄의 사무실 직원들은 그 사진을 보고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 보석을 알아본 사람들은 처음에는 법적인 기회를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훨씬 더 개인적이고 깊은 고통의 문제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것들은 윌리엄이 어린 시절 고통스러운 대립을 겪었을 때 마지막으로 봤던 바로 그 보석들이었다. 카밀라와의 그 오래된 대립은 그 후로 수년이 흘렀지만 사실상 해결되지 않았다. 검은 다이아몬드 펜던트와 사파이어 팔찌는 그날 이후 봉인되어 있었다. 26년 동안 어떤 재산 목록이나 공식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로라 로페스의 이름으로 한 경매장에 등재되었다. 그것들은 일반 민간 소유물로 기록되어 공개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전문 감정사가 다시 살펴볼 만한 특별한 점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 법적 분쟁은 사실 카밀라라는 특정 인물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유산을 지키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었습니다. 윌리엄은 그 역사적인 물건들을 마지막으로 봤을 때 슬픔에 잠긴 어린 소년이었을 뿐입니다. 그는 15살 때 런던에서 어머니의 관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어린 나이에 겪은 최악의 트라우마를 경험했습니다. 그처럼 깊은 트라우마는 시간이 흐른다고 하여서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경매에 나온 그 사진이 그의 책상 위에 놓였을 때 그것은 엄청난 충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것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일부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조용히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윌리엄은 화를 내며 전화를 걸거나 가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경매에 대해 아버지에게 조용히 이야기하자고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왕실 최고의 법률 회사인 페러 앤 컴퍼니에 연락했습니다. 그는 위기 해결을 위해 모든 국제 업무 일정을 즉시 취소했습니다. 그는 단 하나의 두꺼운 가죽 바인더만 들고 곧장 샌드링검으로 향했습니다. I 특정 회의는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어두운 비밀입니다. 그 서류철에는 아버지에게 보내는 진심 어린 호소 편지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긴급 자산 재분류를 위한 완벽하게 작성된 특허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은 특정한 법적 논리에 기반한 헌법 문서였습니다. 그 논리는 현 군주제의 가장 취약한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그 문서는 현 국왕의 건강이 왕실 재산을 보호하는 능력을 저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왕위 계승자가 추미론에 직접 청원할 법적 자격이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청원을 통해 왕실 재산에 대한 관리 권한이 즉시 윌리엄의 사무실로 이관될 것이며 국왕의 공식적인 동의 없이도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윌리엄은 아들로서 샌드링검에 가서 부탁을 하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건강 상태를 완벽하게 파악한 헌법적 주체로서 나섰습니다. 그는 그 무시무시한 법적 지도를 회의실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는 찰스가 자신에게 제시된 중대한 법령에 서명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찰스는 동의해서나 감정에 휩싸여서 서명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서명한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대중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추미론 청원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정권서는 국왕의 건강 악화를 냉정하고 공식적인 언어로 인정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국왕이 국왕으로서의 지위를 보호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법적 위협이 군주를 얼마나 곤란한 상황에 빠뜨리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서명한다면 이러한 역사적 자산에 대한 행정적 통제권을 잃게 될 것입니다. 서명을 거부한다면 아들에게 당신의 건강 악화를 폭로할 빌미를 제공하는 셈입니다. 찰스가 한번 서명하자 법적 상황은 영구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이아에나의 보석은 왕위 계승 서열에 따라 독점적으로 보유되는 왕실 재산으로 재분류되었습니다. 이로써 카밀라의 가문은 법적으로 그리고 절대적으로 영구적으로 그 소유권을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윌리엄을 단순히 어머니의 기억을 지키려는 슬픔에 잠긴 아들로만 생각합니다. 그러한 이야기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심각하게 불완전한 설명입니다. 샌드링검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슬픔을 넘어 훨씬 더 복잡하고 잔혹하게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윌리엄은 아버지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찰스는 문서에 서명한 아들의 결정이 옳았음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인정의 진정한 대가는 그 자리에서 결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찰스가 서명한 칙령은 책상 서랍 속에 처박혀 실행되지 않고 그대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사건은 윌리엄의 팀이 사전에 구축해 놓은 법적 절차에 곧바로 들어갔습니다. 일련의 절차적 단계들이 사전에 계획되고 검증되고 철저하게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각 단계는 이전 단계의 성공적인 완료에 전적으로 의존했습니다. 각 단계는 어떤 변호팀도 준비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진행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첫 번째 법적 지침은 찰스가 펜을 내려놓기도 전에 이미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배업적 절차를 구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실행만 하면 됐습니다. 페레어 앤 컴퍼니는 즉시 고등법원에 말해봐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이 이를 승인하는 순간 모든 포트폴리오와 신탁이 동결됩니다. 명령이 은행에 전달된 후 몇 분 안에 자금에 완전히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쿠츠 바클레이즈를 비롯한 모든 주요 금융기관에 긴급 경고가 발령되었습니다. 이 엄격한 지시는 고등법원 명령과 같은 무시무시한 권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은행 내부 조사도 없었고 고위 관리자에게 보고하는 절차도 없었습니다. 모든 계좌가 정확히 같은 시점에 로라 로페스의 연락에 응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윌리엄의 법률팀은 금융 언론을 겨냥한 기밀 유지 명령을 확보했습니다. 블룸버그와 월스트리트 저널은 은행 거래에서 비정상적인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경험 많은 금융 전문 기자들은 대규모 동시다발적 거래 동결은 심각한 법적 사건을 수반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격한 기밀 유지 명령으로 인해 그들은 이에 대해 단 한마디도 보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 중요한 시간 동안 영국 국민에게 전해진 것은 완전한 침묵뿐이었습니다. 버킹엄 궁전 공보실은 바로 이 시점에 엄격한 지침을 받았습니다. 이 지침은 서명된 법령의 권위를 지닌 확고한 지시였습니다. 에어드대원 언론인에게도 성명 배경 브리핑 비공식적인 언급은 일절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성명은 켄싱턴궁 직원들의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클래런스 하우스는 자신들이 동의한 적 없는 소통 체계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카밀라의 참모진은 자신들을 옥죄는 침묵을 법적으로 깨뜨릴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명령을 실행하는 사람들은 단지 헌법적 논리를 따랐을 뿐입니다. 그 명령은 법적 수색 영장과 같은 절대적인 효력을 지녔다. 궁궐 내부에는 어떠한 내부 이의도 제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없었다. 해가 뜰 무렵 작전은 딱 한 단계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단계는 이미 조용한 윌트셔 시골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로라 로페스는 마침내 자신이 실제로 발을 들여놓게 될 끔찍한 현실을 깨달았다. 그녀가 그 절박한 순간에 연락했던 변호사들은 그녀에게 매우 단호하게 말했다. 샌드링검에서 서명된 법령으로 이미 두 작품은 왕실 소유로 재분류되었다. 가처분 명령으로 그녀가 방어에 필요한 모든 자원이 동결되었다. 기밀 유지 명령으로 인해 이 분쟁과 관련된 언론 보도는 완전히 차단되었다. 그녀가 여론에 압력을 가해
합의를 이끌어낼 방법은 전혀 없었다. 모든 가능성은 이미 파악되어 그녀가 알아채기도 전에 조용히 차단되었다. 클래런스 하우스 안의 참상은 아주 특별하고 씁쓸한 맛을 지니고 있었다. 카밀라의 팀은 수십 년 동안 영국 언론인들과 매우 소중한 관계를 구축해 왔다. 그들은 언론이 꾸준히 유용하고 신뢰할 만하며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정보원이 되었다. 윌리엄의 기밀 유지 명령은 그 모든 공들여 쌓아온 관계를 하룻밤 사이에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렸다. 카밀라가 공들여 접촉했던 모든 언론인들은 법적으로 그녀의 이름을 이 사건과 연관 짓는 것이 금지되었다. 그들은 금지 명령 자산 동결 윌트셔 영장 발부 사실을 보도할 수 없었다. 침묵을 지키는 것은 고등법원에서 엄중한 모욕죄로 기소되는 것을 의미했다. 카밀라는 어떤 정보도 유출할 수 없었고 한마디도 입 밖에 낼 수 없었으며 사건의 흐름을 조작할 수도 없었다.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그녀가 해체할 수 없는 구조에 의해 빼앗긴 것이었다. 소식 통계에 따르면 클래런스 하우스 내부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고요하고 정적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일반적인 선택지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의 정적이었습니다. 윌리에 오면 자신의 의도를 밝히거나 대응할 시간을 주지 않고 이러한 선택지를 없애버렸습니다. 그 깊은 침묵 속에서 카밀라는 마침내 일종의 체념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이 공들여 쌓아 올린 갑옷이 완전히 산산조각 났음을 깨닫는 순간과 같았습니다. 윌리엄은 그녀의 가장 큰 홍보 강점을 파악하고 그것을 구조적인 약점으로 이용했다. 그녀의 경계심은 자신이 서 있는 공간을 명확하게 볼 수 있을 때만 발휘되었다. 미리 대응책을 조율할 수 있을 만큼 시야가 확보되었을 때만 효과가 있었다. 윌리엄은 그녀가 전혀 볼 수 없는 공간에서 모든 계획을 세웠다. 그는 결정과 결과 사이에 틈이 없도록 초고속으로 움직였다. 그녀가 공격의 전말을 이해했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기록되고 봉인되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녀의 가장 큰 강점이 오히려 그녀의 맹점과 똑같은 형태로 변해버린 것이다. 찰스와의 대화는 고함치는 분노의 찬 대립이 아니었다. 통제력을 잃었음을 인정한 두 사람의 지칠 줄 모르는 솔직함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관계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가정이 무너졌음을 깨달았다. 윌리엄 왕자는 전략적인 관점에서 매우 인상적인 공개적인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전달하는 완벽하게 절제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켄싱턴 궁에서 발표된 세용명은 단 하나의 공격적이면서도 절제된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관련된 인물의 이름을 한 명도 언급하지 않고도 갈등의 모든 무게를 담아냈습니다. 그 내용은 어머니의 유산은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성명은 유산의 역사가 가려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경계를 설정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어떠한 설명이나 맥락도 추가 질문을 위한 안내도 없었습니다. 왕실 관계자들은 이처럼 절제된 성명이 엄청난 규모의 기관 차원의 신호임을 이해했습니다. 경계라는 단 한 단어는 해석에 공백을 만들어냈고 이는 끝없는 추측으로 이어졌습니다. 텔레비전 방송국들은 이 짧은 성명을 하루 종일 반복해서 방송했습니다. 다해중은 다이아애나의 유산에 관한 사건들을 신중하게 한정된 버전으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이애나 헤리티지 트러스트라는 새로운 법적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트러스트는 다이아애나와 관련된 모든 기록물을 손댈 수 없는 법적 기관에 보관했습니다. 이는 현 국왕의 가문을 완전히 배제하고 영구적으로 관리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수혜자로는 웨일즈 왕세자비 캐서린과
샬롯 공주만이 지정되었습니다. 그 물건들은 누구도 나중에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안전하게 보관되었다. 사람들은 윌리엄이 어머니를 보호하고 그녀의 기억을 짙게 가족과 함께 간직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것은 영국 대중에게 깔끔하고 감동적이며 쉽게 이해되는 이야기였다. 완전히 사실이었지만 결코 진실의 전부는 아니었다. 신탁 문서 속에 숨겨진 단 하나의 중요한 숫자를 알아챈 사람은 거의 없었다. 기밀 유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특정 번호는 공개되지 않았다. 신탁 기금은 특별히 기록된 역사적 유물 14점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하지만 그 이른 아침 윌트셔의 한 저택에서 회수된 것은 단 2점뿐이었다. 나머지 12점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당연한 질문은 아무도 하지 않았다. 6월 14일에 열린 고등법원 심리는 마치 결말이 미리 정해진 듯 묘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절차는 효율적으로 진행되었고 법정 공방도 없었다. 로라 로페스의 법률 대리인은 두 물건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서명된 합의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그녀의 계좌 일부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적으로 복원했다. 금지 명령은 부분적으로 해제되었고 공식적인 법적 절차는 완전히 종료되었다. 그 심리의 모든 과정은 사소한 재산 분쟁이 깔끔하게 해결되었음을 보여주었다. 고등법원의 감사 결과는 그 깔끔한 해결책을 완전히 뒤엎어 놓았습니다. 윌리엄의 법률팀은 하이그로브 보관소에 있는 모든 유물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감사 결과는 조용한 법정을 뒤흔들 만큼 충격적인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기록된 유물 14점이 그 왕실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었지만 그중 12점은 영국 사법관할권 내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베오베의 학적 증거에 따르면 해당 자금은 사설 지주회사를 통해 이동되었습니다. 이 지주회사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합법적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델라웨어주가 선택된 이유는 기업 구조가 극도로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마레바 금지 명령은 외국 델라웨어주에 설립된 지주회사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고등법원 명령에는 외국 관할권이 이를 인정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없었습니다. 사라진 주니가의 조각은 법적 절차가 개입할 수 없는 영역에 존재했습니다. 법무부 감사에서 작성한 기밀 파일이 나중에 몇몇 언론인에게 유출되었습니다. 델라웨어 회사와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특정 코드명이 나타났습니다. 해당 파일은 12개 조각의 이동을 몬테시토 연결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이 특정 코드명이 갖는 지리적 의미는 전혀 모호하지 않습니다. 다이아애나 왕세자비 소장품 심의점은 영국 사법 관할권 밖에 누군가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유물을 국제 국경을 넘어 조용히 옮길 수 있는 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고등법원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유물을 보관할 수 있는 법적 지위도 갖추고 있습니다. 소송은 공식적으로 종결되었지만 역사적인 유물 12점은 여전히 행방불명입니다. 왕실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결코 깊고 의도적인 계획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찰스는 여전히 군주 자리를 유지했고 카밀라는 왕위와 왕실을 지켰습니다. 로라 로페스는 엄격한 기밀 유지 조항에 따라 완전히 사생활로 복귀했습니다. 회수된 2점의 유물은 다이애나 헤리티지 트러스트에 안전하게 보관되었습니다. 궁궐의 겉모습은 난정과 연속성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오래된 기관 내부의 안정은 대개 표면적인 상태에 불과합니다. 찰스는 아들이 자신을 계승할 자격을 갖고 있음을 인정하는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이 중대한 인정은 가족 간의 위기가 해결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왕이 직접 확인하고 지지하는 확고한 현실로 존재합니다. 궁궐 내부 전체는 절대 권력의 이러한 변화를 반영합니다.
비서관과 법률 고문들은 권력이 누구에게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카밀라는 더 이상 자신이 마련해 놓은 안전장치가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녀가 공들여 쌓아온 언론과의 관계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그녀의 방어막은 무너졌다. 이제 모두가 그런 보호막이 언제든 법적으로 해제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녀는 자신이 보호막이 사라졌다는 사실조차 깨닫기 전에 고립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행방불명된 유물 12점은 영국 법의 관할에서 완전히 벗어난 지주회사 안에 그대로 남아있다. 이 유물들은 몬테시토와 배업의 학적으로 연관되어 있지만 아직 완전히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이 유물들은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대중에게 상징했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엄청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윌리엄 왕자는 2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영구적인 소유권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12점에 대한 소유권은 여전히 다른 누군가의 손에 달려 있으며 법원은 이를 완전히 보류하고 있습니다. 법원 명령으로 보석의 목록을 작성할 수는 있지만 다이아에나 왕세자비가 세상에 어떤 의미였는지는 담을 수 없습니다. 윌리엄은 거대한 경계를 그었고 그 경계는 당분간 굳건히 유지되었다. 그러나 영국 관할권 밖 어딘가에서 그 경계의 조각 12개가 여전히 행방불명이다. 그 조각들을 쥐고 있는 자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때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그 12조각을 둘러싼 침묵은 왕실에서 가장 시끄러운 소리다.